지난 시간에 부동산 펀드의 뜻과 투자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어떻게 투자하면 잘할 수 있을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대체 투자에 대해 요모조모 살펴보고 있는 대체 투자 스쿨 진행자 유여울이고요. 두 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하면서 두 분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스타일이 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 분은 부동산 펀드, 또 한 분은 부동산 리츠, 이렇게 각각 투자하시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펀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부동산 펀드는 운용 대상에 따라서 크게 수익형 부동산 펀드, 부동산 PF라고 불리우는 개발형 부동산 펀드,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유동화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구분이 됩니다.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부동산 펀드들을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다만 투자 금액을 모집하는 형태에 따라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구분이 됩니다. 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제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공모펀드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모으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펀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하고 다소 다른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특정 소수를 상대로 해서 모집하는 펀드인데요. 투자자 수가 49인으로 제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모펀드와는 달리 여러 가지 좀 규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금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럼 부동산 펀드는 공모펀드에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모펀드에 투자해야 될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공모와 사모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펀드는 특정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모 방식으로 모집되고 있죠. 따라서 투자의 기회 역시 공모 펀드보다는 사모 펀드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사모펀드는 투자자의 수가 제한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투자의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네, 공모펀드는 투자자 수와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펀드 설정 후에 3개월 이내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장내 펀드 매도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각종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모펀드는 49인 앞으로는 이제 100인까지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집인 제한과 최소 가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공모펀드보다는 규제가 완화되고 면제되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투자 기회가 더 많다는 거죠. 부동산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이것이 각각 장단점이 분명한데요. 투자하고 싶은 금액과 투자 대상에 따라 저희가 잘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이어서 수익형 부동산 펀드와 개발형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 두 가지 종류의 부동산 펀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뭘까요? 네, 수익형 부동산 펀드는 또 수익형 말 그대로 또 임대형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이 오피스 빌딩이랄지 호텔 또 상업용 건물을 펀드가 일단은 먼저 사들이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고정적인 임대 수익 그리고 향후에 매입한 뒤에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죠. 이런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전자를 부동산 담보대출형 펀드라고 하고요. 후자를 부동산 에쿼티형 펀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설정은 지금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펀드는 그렇고 그렇다면 개발형 부동산 펀드는 어떤가요? 네, 이 개발형 부동산 펀드는 직접 이제 부동산 개발에 참여해서 부동산을 분양을 하고 개발 이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PF 대출형 펀드 또 PF 에쿼티형 펀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PF 대출형 펀드가 훨씬 더 많이 설정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은 완공이 돼야지만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펀드냐 지분형 부동산 펀드냐는 법률적으로 보면은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인지
아니면 등기를 받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 정도로 보면은 오히려 이해가 더 쉬울 거고요. 결국 현재의 부동산 가치와 미래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상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듯합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가 선택하기에는 어떤 펀드가 더 유리할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정답은 없습니다. 예, 각자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투자의 기준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펀드에 담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 펀드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수익률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개발형 부동산 펀드는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한 사업 평가, 또 투자자의 어떤 중요한 판단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비교적 높은 리스크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개인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사님께서는 간간히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두 종류의 펀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질문이 구체적이어서 좀 당황스럽네요. 다만 좀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좀 원하신다면 수익형 부동산 펀드에, 또 좀 다소 본인이 투자 성향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되시면은 개발형 부동산 펀드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종류의 부동산 펀드는 각각 장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판단해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위험에 대한 대비는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소장님 주로 부동산 리츠에 투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부동산 리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부동산 리츠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영어로 돼 있잖아요. 이게 약자인데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그 약자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뜻이죠.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에 지분 투자를 하고요.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 신탁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의 그 뮤추얼 펀드와 유사해서 부동산 시장의 뮤추얼 펀드라고도 불리는 그런 상품이죠. 네, 개념만 들었을 때는 부동산 펀드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부동산 펀드와 부동산 리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부동산 펀드는 대부분 사모 모집 방식으로 특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반면에 리츠는 설립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형은 뮤추얼 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인데요.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마다 배당을 하고요. 또 증권 시장에도 상장을 해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죠. 반면에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리츠만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네, 리츠는 부동산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100만 원, 200만 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서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팔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여타 주식보다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좀 낮고요. 부동산 가치 상승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식 가격, 즉 부동산 그 기업의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 리츠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동산 리츠에 대한 투자 기회도 많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약 한 200개 내외의 리츠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공모, 즉 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공모 리츠는 약 15개 정도 남짓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에 지금 상장돼서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리츠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6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 자산 규모도 그 한 40조 원 남짓인데 비해서 상장 리츠는 1조 원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편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리츠가 선진국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공모리츠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각종 진입 요건들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최근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약 7%대임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금리 시대에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됨과 동시에 퇴직 시대 노후 소득의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평균 배당 수익률이 7% 수준이라는 말씀에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네, 부동산 펀드와 부동산 리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국내 부동산 대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